저번 시간에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었죠? 그치? 그런데 그 허근 오메가는 보통의 경우에는 x세제곱이 1로 나오는 게 대다수인데 지금처럼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공식이 원래는 세 가지인데 우리는 두 가지만 보기로 했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쟤를 인수분해해라.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마이너스 1을 반대로 넘겨서 x세제곱 플러스 1로 바꾸면 쟤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한 허근을 다시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얘의 근이겠죠?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왜?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제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사실 여기에는 알파 바가 없잖아. 알파에 대한 켤레가 없으니까 굳이 두 번째 공식은 쓰지 않으셔도 된다. 왜? 얘는 알파 바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였으니까. 그래서 저 상태 그대로 보시면 일단 여기에 1-알파가 있네요. 그런데 1-알파가 여기에도 있네. 그치? 그럼 1-알파는 얘 반대로 넘기면, 알파 제곱 반대로 넘기면 뭐가 된다? 얘는 그냥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1 플러스 알파 제곱 있죠? 1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반대로 넘기면 1 플러스 알파 제곱은 그냥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파 세제곱인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 이미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 해서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는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은 30번, 31번 있는데 31번만 봅시다. 30번은 쉬운 거라서 넘어가시고, 그다음 31번 봅시다. 일단 추우면 얘기하세요. 보시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게 쭉 나와 있는 거니까 오메가에 대한 공식 한 번 더 다시 써보면, 일단 첫 번째 공식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메가 대신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다 똑같아. 알겠죠? 켤레는 똑같은 성질을 지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있었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있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이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얘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얘는 분수의 형태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는 분수의 형태니까 통분하겠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맞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고, 그 다음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오메가 바, 그 다음 뒤에 거는 오메가 이렇게 남겠네. 그랬을 때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다. 또 맞고요. 그럼 세 번째 얘는 오메가 4제곱이야. 오메가 세제곱은 어떻게 됐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그러니까 얘는 3개씩 돌아. 3개씩 돌아. 그래서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가 된다. 왜 3개씩 도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된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니까. 얘는 4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니까 오메가, 5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니까 오메가 제곱. 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입니다. 오메가 바도 똑같은 성질을 지닌다 그랬어.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30제곱도 1이에요. 알겠죠?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얘네들만 구하면 되는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런데 여기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있죠. 그치? 그럼 1을 반대로 넘기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러니까 얘네 좌변은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해서 틀렸다라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 i의 거듭제곱에서 4개씩 도는 거 많이 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메가는 그 대신 3개씩 돈다. 근데 만약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몇 개씩 돌겠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몇 개씩 도는 거야? 6개씩 도는 거야. 왜? 오메가 6제곱이 1인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곱하다가 1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i의 4제곱도 1이어서 4개씩 도니까. 그럼 얘는 3개씩 도는 거고 얘는 6개씩 도는 거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3, 4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9번부터 몇 번까지냐? 유형 9번부터 유형 13번까지가 이제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인데 일단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지금 올림포스 유형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범위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교재를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과정 밖에 있는 것도 가르칠 때도 있어. 지금 이제 웬만하면 요즘 추세 자체가 웬만하면 그런 문제를 안 내는 추세기는 한데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뭐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고 싶어서 가끔 교육과정 밖의 범위를 끌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하거든. 학교 프린트에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일단은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걸 하고 나중에 학교별로 뭐 프린트를 수업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봅시다.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립 방정식에서 정확히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첫 번째로 1차식이 0인 것부터 다시 1차식과 2차식부터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아무 문제나 하나 갖다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32번이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x-3y는 마이너스 2라는 애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2라는 애를 연립해 볼 거야. 얘들아, 근데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연립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거든. 연립에 대해서. 근데 연립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떤 두 식을 연립해라. 뭔 뜻이냐면 그 얘를 만족하는 근이 있을 거고 얘를 만족하는 근이 있을 거야. 그럼 연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통근을 찾아라 라는 말이에요. 공통된 근을 찾아라. 얘를 만족하는 근과 얘를 만족하는 근이 무수히 많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중에 중복되는 게 뭐냐? 공통이 뭐냐? 라는 게 연립해라 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 공통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왔냐면 문자를 소거시키는 방식으로 풀어왔어요.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x 플러스 y가 2래. 그럼 얘를 만족하는 x, y는 몇 개야? x 더하기 y가 2인 xy는 무수히 많아. 왜? 1, 1일 수도 있지만 2, 0일 수도 있고 뭐 3,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4,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왜 그럴까?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무수히 많아. 왜 그러느냐?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따졌을 때 문자의 개수가 더 많아. 그러면 그 식을 만족하는 그는 무수히 많다가 나와.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같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야. 그러니까 둘을 연립해서 풀 수 있어. 근데 그 연립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속어야, 속어. 왜 속어냐? 봐봐. 2x는 5래. 그럼 x는 몇이야? 2분의 5지. 왜? 문자 한 개고 식 한 개잖아. 지금 얘는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 y가 딱 떨어지지 않아. 그치만 문자를 하나만 남기고 식을 하나만 남기면 뭐가 된다? x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연립에서의 방향성은 속어를 방향성으로 잡아야 돼. 알겠죠?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속어를 시킬 거냐? 속어를 시키겠다는 건 문자 하나를 지우겠다는 거잖아. 어떻게 지울 거냐? 아, 얘를 정리하면 되는구나. 1차. 왜? 1차를 정리하기가 더 쉬우니까. 1차를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아, x는 3y-2네. 그럼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 3y-2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12네. 그럼 이제 문자 몇 개? 문자 한 개, 식 한 개. 그럼 얘는 그냥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끝난 거야. 왜? y 구할 수 있고 그거 집어넣으면 x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립은 방향성 자체가 뭐고? 속어고 그 속어의 방식이 뭐다? 첫 번째로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다 대입하겠다.
그러면 2차, 2차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2차, 2차일 때는 원래대로라면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되는 2차, 2차 연립방정식이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또 뒤로 넘어가셔서 35번 볼게요. 35번. 보시면 제 있는데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 위의 식을. 위의 식은 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쓸게요.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은 0이다와 밑에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0이다. 얘를 연립해봐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얘는 2x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2x는 뭐일 거고 y일 거고 얘네들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문자 하나가 소거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5x제곱은 30이겠구나. 그럼 x제곱은 6일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겠구나. 그럼 y는 x에다 2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겠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 이게 뭐다? 인수분해가 되는 2차, 2차 연립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사실상 얘랑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인수분해라는 과정이 추가가 된 것뿐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유형 11번에 합과 곱이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 분명히 뭔가 2차, 2차 연립 방정식처럼 보여. 아니면 1차, 2차 연립 방정식처럼 보여. 그치만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와는 조금 달라. 그런 애들인데 그게 이제 유형 11번에 싸잡아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합과 곱이 주어진 애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칭식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대칭식이다. 왜 대칭식이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문제를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대칭식은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 또는 합과 곱으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걸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부를 거다. 한번 써볼게. 그럼 x 플러스 y는 4야.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2야. 얘를 풀어볼 거야. 근데 얘는 뭐로 이루어진 식이다?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너네 합과 곱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너 뭐라고? 혈렉은 말고 완전정 말고 뭐 있어? 합과 곱 근각계수의 관계. 합과 곱이 딱 나오면 근각계수의 관계.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뭔 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만약에 너네가 지금 XY여서 헷갈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2야. 그럼 너네 이거 보고 뭐 만들 수 있어?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지? 뭐라고 쓸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쓰지? x제곱에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 그 다음 플러스의 두근의 곱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그럼 이 어떻게 돼? 2, 6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6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베타는 6이겠지. 근데 또 반대도 가능하잖아. 만약에 알파가 6이야.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2겠죠.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알파 베타가 xy로 바뀐 것 뿐이니까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y는 6일 거고. 반대로 x가 6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대칭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근이 대칭이잖아 서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다? 얘를 가지고 봤더니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합과 곱이라는 건 무슨 관계? 근각계수의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합과 곱이 다 주어졌다는 건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x값을 구할 수가 있다가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낄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한 10문제 중 한 100문제 중에 90문제는 인수분해가 되게 줘. 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계산식이 너무 더럽거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내가 뽑아줄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무조건 풀어야 돼. 이렇게 식을 만들어낸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분명히. 근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돼. 근데 내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또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근의 형태가 어떻게 떨어진다? 깔끔하게 떨어진다.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건 정수 또는 자연수로 떨어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느낌이 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잘 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얘만 보는 거야. 뭐만 보는 거야? 합이 4고 곱이 마이너스 10이야. 뭐랑 뭐야? 마이너스 2랑 6이야. 그걸 대칭으로 쓰기만 하면 돼. 왜? 대부분의 경우에 인수분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정석 방법을 알아둬야 돼. 안 보일 땐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안 보일 땐 이렇게 풀지만 그게 잘 보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대칭식인 거 뻔히 아니까. 또 뭐 39번은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40번 보면 뭔가 달라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얘도 보면 봐봐. 여기 x 더하기 y 있고 요거 다 전개해 볼게. 요거 다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y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x 이렇게 곱하면 2y니까 플러스 2에 x 플러스 y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고는 24야. 그럼 넘기면 28이 될 거고 얘는 x 더하기 y는 6이니까 6이 12고 넘어가면 16이네. 맞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뭐겠구나? 마이너스 16이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x 더하기 y가 6이래. 합과 곱이니까 대칭식이네. 그럼 또 생각하는 거야. 합은 6인데 곱은 마이너스 16이야. 뭐 있어? 마이너스 2랑 8 있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 y는 8. 아니면 y는 마이너스 2, x는 8. 해서 두 개.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대칭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연립방정식은 일단 교육과정 내에 있는 범위는 전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유형 12번으로 넘어가셔서 유형 12번에 41번 있어요. 41번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41번 한번 풀어보세요. 41번. 네, 고생했습니다.
자는 거 아니지? 안 되면 질문해. 알겠지? 풀어보셨나요? 수하고 등급컷 나왔니? 아직 안 나왔어? 아, 프린트 받으면 찍어서 보낼 필요는 없고, 내가 얘기할 거야. 프린트 갖고 오라고. 어느 시기가 되면. 시험 대비 하다가, 시기가 되면 갖고 오라 그러면 그때 그냥 한 번에 갖고 오면 돼. 굳이 뭐 지금 갖고 오면 매번 나올 때마다 갖고 와야 되잖아. 번거로우니까 그냥 다, 어느 정도 다 나오면 그때 주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광희고 애들이 너 말고도 또 있으니까. 누군가가 먼저 갖고 오면 굳이 귀찮은 거 안 해도 되잖아. 눈치 싸움 좀 하다가, 이제 다른 반에도 막 강의가 있으니까, 눈치 싸움 좀 하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아무튼, 41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했던 거 1차, 2차니까 얘부터 정리하겠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는 2y 플러스 4라고 정리해놓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니까 뭐다? 한 변식 t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 43번에 지금 x 더하기 y가 2a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이 7 플러스 a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x, y가 모두 실수인 애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한다. 그럼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비교해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최종적으로. 그럼 그랬을 때 얘를 한번 전개해보시면 얘는 x, y에 x 더하기 y 더하기 1이고 는 7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합 있고 여기 곱 있으니까 대칭식이네. 대칭식인데 지금 얘가 7 플러스 a제곱 이런 식이니까 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판단해줘야 돼. 맞죠? 뭔 소리냐? 얘가 2a니까 x 곱하기 y는 다 오른쪽으로 넘긴다 생각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석적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정석적으로 가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바로 안 보이니까. 더했을 때 2a인데 곱했을 때 얘야. 안 보이잖아. 그렇죠? 뭔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정석적으로 가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얘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는 새로운 미지수 t를 설정하면 t제곱에
두근의 합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T에. 그다음 두근의 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0이다라는 애를 써보겠다. 근데 얘가 인수분해는 안 돼. 그치만 우리 어차피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로 넘어간다? 짝수 판별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괜찮니? 그러면 B'의 제곱 A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해보시면 A제곱 지워지고 2A 마이너스 6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쓰겠죠. 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꼭 나올 거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정석 방법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숫자로 돼 있거나 그러면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유형 13번의 연립방정식의 활용. 근데 얘는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어. 활용 문제는 일단 뭐다? 미지수를 설정하면 문제가 절반은 풀린다. 그래서 미지수를 뭐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44번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를 주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45번 봅시다. 45번에 대각선의 길이가 4루트 13인 직사각형이 있고 쭉 해서 결국에는 AB-AD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 AD의 길이를 X라고 두고 AB의 길이를 Y라고 한번 반대로 쓸까요? AB의 길이를 X라고 쓰고 AD의 길이를 Y라고 한번 써보겠다.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제제곱이니까 뭐니? 16 곱하기 13 48에 16 208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대각선의 길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4만큼 늘렸대. 그랬더니 넓이가 96만큼 커졌대. 그 원래 넓이는 x, y고 거기다가 96만큼 커졌다. 그게 뭐다? 각각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4만큼 늘렸다. 이렇게 적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xy의 4의 x 더하기 y의 플러스 16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맞죠? 그럼 결론 x 더하기 y는 얘 넘어가면 80 그 다음에 4 약분하면 2, 2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얘 보시면 얘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근데 얘가 20이래. 그럼 얘는 400이겠네.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192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뭐다?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98에 96 됐나요? 나 뭐 틀렸니? 뭔가 이상한데? 됐나? 맞나? 이렇게 돼 있고 그래 놓고 뭘 구하는 거야? x 마이너스 y 구하는 거죠. 만약에 x, y를 각각 구하는 거였으면 어떻게 하면 계산이 되는지 뭐 이런 거 따지면 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x 마이너스 y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겠죠?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xy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집어넣으면 400에다가 빼라. 여기다가 4 곱하시면 6, 4, 24, 9, 4, 36이니까 384.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6 되겠네요. 그럼 x 마이너스 y는 뿔마 4인데 절대값이니까 4가 다르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각각 구하라고 했으면 얘를 대칭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방정식이 마무리가 된 거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1차 부등식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다 그냥 연립만 추가된 거라. 그러면 보시면 아까 했던 거 연립이라는 말은 결국 뭘 찾는 거다? 공통근을 찾는 거다. 근데 그 공통근이 방정식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겹치는 거 찾으면 돼. 근 싹 구해놓고 원래는. 그런데 지금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통근을 찾기 위해서 뭘 그린다?
수직선 위에 부등식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가 3보다 크다 라는 애가 있고 x가 뭐 7보다 작다 라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 둘을 연립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된다?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아 겹치는 부분이 여기구나. 그러니까 x는 결론은 3보다 크고 7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부등식에서 연립이라는 건 그리고라는 소리야. 앞에 것도 성립한다. 그리고 뒤에 것도 성립한다. 그래서 연립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는이라는 말이 있죠? 맞죠? 그래서 또는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둘 다 된다. A든 B든 다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연립과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말이 나오면 겹치는 거 찾는 거고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둘 다 괜찮다. A 또는 B 이렇게 그냥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다. 그래서 얘는 겹치는 거, 얘는 둘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46번 같은 거 그냥 당연히 위에 거 아래 거 연립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48번도 마찬가지로 뭐 1차 부등식 어려운 거 아니니까 1차 부등식 빠르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9번 보시면 49번 이런 거죠.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따로따로 해서 둘 연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왼쪽 거 두 개, 오른쪽 거 두 개 해서 x값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산만 한 번씩 쭉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16번에 해가 주어진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진 경우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잖아. 맞죠? 근데 부등식에서 해가 주어진 경우는 그냥 무작정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여러 번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시간이겠죠 아마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내가 또 설명하면서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부등식에 해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또는 무슨 경우가 있냐면 특수해가 나올 때가 있어. 특수해가 나온다라는 건 근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근이 모든 실수다 이런 거 이런 거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근의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근의 조건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근의 개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등식의 해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다 이런 거 정수가 몇 개다 자연수가 몇 개다 이런 근의 조건이 나올 때가 있다. 이럴 때는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럼 어떻게 똑같은 거냐? 다 다른 건데 풀이 방법이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 수직선 위에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의 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잘 봐. 그럼 얘도 보자. 얘를 풀었더니 얘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부터 푸는 거야. 얘 x 넘기면 x가 a보다 작다. 라는 거고 얘 이렇게 넘기면 2x는 얘 왼쪽으로 넘기면 b-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분의 b-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수직선을 그려라. 그러면 얘는 2분의 b-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쟤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얘다. 근데 그게 뭐다? 얘구나. 그러니까 얘가 뭐겠구나? -4고 얘가 4겠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대로.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뒤에 가서 또 나와 근이 없다래. 근이 없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쟤는 2분의 b-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a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그리면 돼? a를 이렇게 왼쪽으로 그리면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치? 그럼 이렇게 그렸어. 그럼 뭐야? 얘가 얘보다 크면 되네. 끝이야. 근데 마지막 등호. 얘는 색칠돼 있고 얘는 뚫려 있으니까 같아져도 겹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뚫려 있고 하나는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같아져 있구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뭔지가 나오든 간에 아니면 특수해가 나오든 아니면 근에 대한 조건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전부 다 그 문제 조건에 맞춰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 주시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수직선의 성질상 오른쪽에 적힐수록 항상 큰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등식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방금 설명했던 거니까 57번 한번 풀어보세요. 57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치? 그래 놓고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해가 없게끔 그리라고.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해가 없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다? 오른쪽에 있다. 더 크다. 근데 같아도 된다. 둘 다 뚫려 있으니까 같아져도 뭐 겹치는 거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 4 마이너스 a가 더 크거나 같은 거고, 그럼 a는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7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꼭 부등식 그려서 보세요. 사실 1차에서는 뭐 부등식을 안 그려도 보일 수 있어. 보일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 내가 계속 1차에서도 수직선을 그려라 라고 하는 게 어차피 1차 부등식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형태가 2차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근데 2차일 때는 막 부등식이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안 그리면 괜히 실수해서 틀려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학교에서 그냥 다시 이제 수업하니? 네? 다 이제 들뜬 분위기 다 가라앉았어? 오늘 학교 가니까? 아직 들떠 있어, 애들? 연휴 쭉 쉬어가지고, 그치? 저번 주 금요일부터 쭉 쉬어가지고 애들이 들떠 있지? 뭐야? 에? 갑자기? 누가 내 버즈를 훔쳐갔나? 아무튼 연휴 때 뭐 했니? 지금 너네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다 쉰 거지? 그치? 금, 토, 일, 월, 화까지 학교 다 안 간 거 아니야, 지금? 5일 동안? 뭐 했어? 뭐 한 거 없어? 야구. 야구 보러 갔어? 야구 좋아해? 어디 팀 좋아해? 롯데? 그럼 부산 가진 않았을 거고. 롯데가 왔어, 일로? 네. 네. 규라는 뭐 했어? 게임? 핸드폰 게임? 5일 내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규라는 야구 좋아하니? 응. 아, 좋아하는 팀은 딱히 없어? 승현이는? 너도 게임 했어? 넌 뭔 게임 했어? 너도 핸드폰 게임 했어? 컴퓨터 게임은 안 하니? 별로 안 해?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학생 때는 남자애들은 다 컴퓨터 게임을 했거든. 남자애들 중에 컴퓨터 게임을 안 하면 그 무리에 못 꼈어. 왜냐면 남자애들끼리 모이면 게임 얘기밖에 안 해. 그때는 이제 몰라.
그때도 야구가 인기가 많았거든? 그때도? 근데 지금만큼은 아니었어, 야구가.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야구를 예전에 대학생 때 좀 좋아하고, 요즘은 이제 야구를 잘 안 보는데, 아무튼, 남자애들끼리 모이면 다 컴퓨터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 얘기밖에 안 하고, 그리고 여자애들끼리 모이면, 만약에 만나서 모였어, 그러면, 아니, 노래방을 그렇게 몇 시간씩 있어, 노래방에. 아무튼 그랬어. 그런 분위기였어. 요즘도 요즘은 근데 코인 노래방으로 바뀌었잖아. 내가 이제 학생 때는 코인 노래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때는. 그래서 그냥 노래방이야. 그래서 노래방에서 그냥 주구장창 막 3시간, 4시간씩 있어. 그리고 특히 사람이 없을 때 노래방을 가잖아. 그러면 분명히 나는 1시간만 넣었어, 시간을. 근데 시간이 줄질 않아. 1시간 끝내고 나가려고 그러면 1시간 서비스가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막 여자애들은 보통 노래방에서 그래서 나는 여자애들이랑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노래방을 싫어했거든. 시끄러워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남자애들끼리 모이면 다 PC방을 가고 여자애들끼리 모이면 다 노래방을 가고 아무튼 그런 문화였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 PC방을 많이 가긴 해, 남자애들도. 근데 요즘은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중3 때 내가 중3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나왔거든? 스마트폰이 나왔거든? 갤럭시. 그때는 갤럭시 1도 아니야. 그냥 갤럭시였어. 갤럭시. 그냥 처음 나온 핸드폰이. 삼성에서 처음 나온 핸드폰이 갤럭시였고, 그때 뭐, 너네는 아마 모를 거야. 베가라는 브랜드가 있었어. 베가. 근데 요즘은 이제 없어졌지. 망해가지고. 삼성한테 밀려가지고. 없어졌고. 그때는 이제 LG 핸드폰도 있었고, LG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갤럭시가 살아남은 건데, 그때 이제 갤럭시 있었고, 그 다음 갤럭시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중3 때 내가 처음으로.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사양이 좋질 않으니까 게임이 안 돌아가. 그래서 핸드폰 게임이 있었다? 스마트폰이니까 핸드폰 게임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뭐 없어. 그냥 뭐 테트리스. 사양 낮은 테트리스. 아니면, 너는 벽돌 깨기 아니 벽돌 깨기? 벽돌 이렇게 쭉 있고, 막 있고, 공 있고, 여기 바 있고. 뭔지 알아?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하고, 버블버블 알아? 아직도 하니? 적당히 깼어요. 진짜? 이렇게 막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공 싸가지고 이제 똑같은 색깔 맞으면 뭐 떨어져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사양 엄청 낮은 거. 그런 것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멀티가 안 돼.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안 돼. 왜냐면 그때도 이제 스마트폰이어서 데이터를 쓰긴 하는데 데이터가 엄청 비싸. 요즘은 막 그냥 몇 기가씩 막 퍼주잖아. 그때는 1기가 요금제가 엄청 비싼 요금제였어. 데이터 1기가가. 왜냐면 그때는 이런 걸 할 게 없으니까 해봤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인데 하는 게 카톡밖에 없어. 그러니까 1기가를 쓰기도 힘들어. 그래서 1기가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 난 또 뭐 연휴가 길어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갔나 했는데 어린이날인데 뭐 안 했어? 다른 날에 못해요. 다른 날 롯데월드 가고 어린이날에는 그냥 집에만 있고 침 만나면서. 열심히 놀았네. 그러면 롯데월드도 가고 야구도 보고 친구랑 만나서 놀고 열심히 놀았네. 봅시다. 그러니까 좀 집에만 있지 말고 이런 휴일에 밖에 나가. 알겠지? 사실 내가 할 소리는 아니야. 나도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 근데 집 밖으로 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노세요. 자꾸 집에서 핸드폰 게임만 하지 말고 지금 알겠지? 좀 나가서 놀아. 또 나가서 놀라 그랬다고 또 PC방 가지 말고. 그럼 집에서 게임하는 거랑 뭐가 달라? 뭐 친구 만나서 노는 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해봐야 이제 노는 법도 놀던 애가 잘 놀아. 어? 공부도 하던 애가 잘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나중에 너네 대학생 돼서 시간은 있는데 어떻게 놀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얼마나 불행해. 내가 그랬어.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거의 이제 공부만 했으니까 아니면 노는 것도 컴퓨터 게임만 했으니까 대학생이 됐어. 저번에 내가 대학 얘기해줬니? 대학 얘기 아무것도 안 해줬어?
대학생이 됐어.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얘기 안 해줬어? 공부 얼마나 하면 되는지? 얘기했지? 안 했어? 균아 내가 얘기했니? 기억 안 나?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대학교 1학년 때 요즘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대학교 가면 놀 수 있다. 대학 가서 놀아라. 사실 그거는 옛말이긴 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부모님 세대랑 좀 바뀐 게 뭐냐면 부모님 세대는 대학이 곧 취업이야. 대학이 곧 취업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 그럼 서울대급에 취업할 수 있어. 뭘 안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를 취업해. 그러면 삼성에 무조건 취업해. 약간 이런 식이었어. 서울대를 가면 난 대기업에 무조건 취업이 보장돼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야. 왜냐면 이제 일단은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이력서에 대학을 쓸 수 없어. 난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쓸 수 없어. 그 대신 뭐가 들어가? 학점이 들어가. 몇 학점인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시험을 봐. 수능처럼. 그래서 시험 점수로 커트라인을 자르는 거야. 일단. 근데 그렇게 자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이 대학을 잘 간 애들이 공부도 잘하니까 분명히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을 잘랐는데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잘랐는데 자르고 나면 대부분이 인서울이긴 해. 인서울이 아닌 애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식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시험을 보는 건데 무튼 그래서 요즘은 학점 관리가 중요해요. 뭐 시험 준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 그냥 주구장창 놀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옛말이야. 믿지 마.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게. 현실적으로 너네가 만약에 이제 뭐 문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너네가 만약에 공대를 간다고 하면 1학년 있고 2학년 있고 3학년 있고 4학년 있잖아. 이게 이제 한 학기가 총 16주로 이루어져 있어. 무조건. 무조건 16주로 잘려. 그러니까 1학기 16주, 2학기 16주야. 근데 1년은 52주야. 그러니까 방학이 몇 주야? 20주야. 그래서 여름방학이 8주고 겨울방학이 12주야. 그러니까 일단 방학이 길어. 그래서 방학 때는 열심히 놀면 돼. 방학 때는. 그러면 이제 근데 너네 느껴서 알겠지만 방학은 일찍 지나가잖아. 방학은 순삭이잖아. 근데 16주는 더럽게 안 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얘도 딱 정해져 있어. 8주 차에 중간고사를 보고 16주 차에 기말고사를 봐. 그게 딱 모든 학교가 동일해. 조금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거 빼고는 모든 학교 동일해. 근데 이해가 갑자기 왜 하냐면 현실적으로 1학년은 너네 지금 시험 대비 몇 주에? 보통 4주. 시험 대비 한 주에? 한 달. 그치, 한 달 하죠, 보통. 아니면 짧아도 3주 하잖아. 아무리 짧아도. 근데 얘는 3일 하시면 돼요. 시험 대비 3일. 그렇지만 그 3일 동안 안 자야 돼. 안 자면 당연히 평상시에도 기본적인 학습은 해야 돼. 과제를 한다거나 학교를 간다거나 수업을 듣는다거나 그런 건 해야 돼. 한 달, 두 달 내내 아무것도 안 듣고 3일 한다고 되면 그게 대학이 뭐야, 그게. 대학이 아니잖아, 그거는. 당연히 이제 내용이 뭐가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과제만 착실하게 하면 딱 시험 대비 3일만 하면 돼. 그럼 시험 볼 수 있어.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근데 그 3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 너네 지금 시험 대비 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하면 돼. 시험 대비 하는 것처럼 빡빡하게 하면 돼. 왜냐면 어차피 해봤자 전공이 3과목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양 과목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너네 지금 보는 거 국영수만 봐. 시험을. 그리고 나머지는 은미체야. 은미체 뭐 열심히 공부해? 하루 공부하잖아. 뭐 하루도 공부 안 하잖아, 사실. 그럼 몇 시간 공부해? 그 정도야, 교양은. 그 정도고, 근데 나머지는 전공은 딱 3일 하면 돼, 1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뭐야? 1년에 6일 공부하면 돼. 한 학기에. 한 학기에 6일. 중간 3일, 기말 3일. 6일 공부하면 돼. 그리고 평상시에 과제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야?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그 대신 주구장창 놀기만 하면 안 돼. 중간중간 과제를 해야 돼. 학교를 가야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1년에 12일만 너네 지금 시험 대비하는 것처럼 빡빡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1학년 때는 12일 빼고 놀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한 350일 정도 놀 수 있어. 그 중에 이제 과제만 좀 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그렇게 하면 돼, 공부를. 그럼 2학년 때는 며칠 하냐? 2학년 때 딱 한 주 동안 하면 돼.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알겠지? 근데 그럼 3학년 때는 어떻게 하냐? 3학년 때 이제 3주를 공부하셔야 돼요. 3학년 때는. 4학년 때는 어떻게 하냐? 4학년 때는 그냥 계속한다 보시면 돼요. 8주 내내. 그러니까 4학년들이 이제 표정, 딱 너네가 대학 갔어. 근데 표정이 안 좋아. 그럼 4학년이야. 왜냐면 이러면서 졸업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서 취업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4학년은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 웃고 다니는 4학년은 취업이 된 4학년밖에 없어. 왜냐면 그때부터 취업이 이미 됐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쓰고. 너는 이미 대학 붙었어. 그럼 내신 시험 열심히 봐? 안 보잖아. 그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이렇게 돼요. 알죠?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조금 학교를 고등학교 때보단 편하게 다닐 수 있어.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 근데 마냥 놀면 안 되고 딱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3학년 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라는 게 시작이 돼. 사실 이때까지는 공부가 아니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공 기초라고 불러. 전공을 배우기 위한 기초. 여기서부터가 전공이야. 본격적인 전공.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좀 더 놀고 싶어. 2학년 때까지 놀면서 했어. 근데 좀 아쉬워. 그럼 여학생들은 요 사이에 뭘 하면 돼? 요 사이에 휴학을 하시면 돼요. 휴학은 1년까지 가능해. 근데 나는 여학생들은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여학생들은 1년 정도 휴학하는 걸 권장해. 못해도 6개월은 휴학을 해. 왜? 어차피 남자애들 군대 가잖아. 너네 군대 안 가잖아. 남자애들 군대 1년 반이야. 너네가 1년 쉬어도 남자애들보다 덜 쉰 거야. 승현아 미안해. 아무튼 1년 정도 휴학을 하죠. 근데 휴학하고 마냥 놀아라 이게 아니라 휴학하고 일단은 요맘때쯤 해서 영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요맘때쯤 해서 영어 공부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너네 솔직히 영어 공부를 1년 내내 해. 그러지 않잖아. 사실 영어 공부는 빡세게 하잖아?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면 빡세게 하면 3개월이면 끝나. 이 영어 공부라는 게 그냥 토플, 토익 요 시험이야. 그 시험은 3개월, 길어봤자 6개월 하면 끝나. 근데 나는 1년 휴학할 거잖아. 그럼 뭐해? 나머지 6개월을 좀 알차게 놀아.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는 영어 공부 빡세게 해.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야 되면 자격증 공부를 좀 빡세게 해. 한 6개월 정도는 1년 쉬면.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좀 알차게 놀아. 알지? 그냥 마냥 막 놀지 말고 뭐 알차게 놀으라는 게 뭐 내 친구들 중에서는 뭐 3개월이었나 걔가? 3개월 정도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애가 있어. 배낭여행. 그런 애도 있고 아니면 뭐 한때 유행했던 이제 제주도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여행을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뭐 좀 가치 있는 경험을 해.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남학생은 어떻게 하냐? 남학생은 요맘때쯤 군대를 가세요. 군대. 요맘때쯤 군대를 가. 아니면 요때쯤. 1학년, 2학년, 하여튼 이 안에. 1, 2학년 안에. 3학년 이후로는 군대를 가면 안 돼. 왜냐면 중간에 비는 게 너무 커, 그때는. 근데 이제 1, 2학년 요맘때쯤에 군대를 가. 그럼 군휴학이 2년이야. 잘 들어. 군휴학이 2년이야. 근데 군대는 뭐야? 1년 반이야. 그럼 몇 개월이 남아? 6개월이 남아. 군대를 갔다 오면 6개월이 남아. 6개월이. 그럼 그 6개월 동안 할 게 없어. 내가 그랬어. 뭐 나는 이제 사실 군대가 그때는 이제 쫄기 전이라 이제 군대가 21개월이었어서 이제 2년 군휴학을 하면 3개월이 남았지. 그래서 그 3개월을 알차게 계획을 짰어. 군대 나가기 전에 이제 군대 전역하기 전에 마지막에는 할 거 없어. 그럼 그냥 그것만 짜는 거야. 나가면 뭐 하지? 군대 끝나고 학교 복학하기 그 3개월 전까지 뭐 하지? 이렇게 막 계획을 짰어. 계획을 다 짜놓고 밖에 나가니까 코로나가 터졌네. 진짜 실제로 내가 딱 전역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휴가를 말년 휴가라고 하는데 말년 휴가를 나갔어. 그때 막 놀잖아. 놀다 보니까 갑자기 스물스물 중국에서 코로나라는 게 생겼대. 내가 뭐 중국인데 뭐 어때 이랬어. 나 어차피 중국 안 가면 되잖아. 중국만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전역할 때쯤 되니까 너네 아마 기억날 거야. 그 대군가 거기서 이제 신천지가 갑자기 터진 거야. 그러면서 막 갑자기 우리나라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예약했던 모든 비행기들이 취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비행기들 다 취소가 되는 거야, 갑자기. 우리나라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대. 그래갖고 이제 그게 다 날아가 버렸죠. 내 3개월 계획이. 그리고 그냥 3개월 동안 진짜 한 거 별거 없거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지냈거든, 사실. 뭐, 그랬는데. 이 6개월을 남학생들은 그냥 놀아. 왜냐면 군대를 갔다 오면 돈이 있어. 군대에서 월급을 주니까. 여학생들은 공부하고 놀러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알바를 해서 벌든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제 좀 손을 벌리든 해가지고 어떤 경로든 간에 돈을 구해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왔을 때가 돈이 제일 많을 때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돈으로 6개월을 노는 거지. 좀 알차게. 그렇죠? 그렇게 좀 하고 나서 3학년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좀 잘 돼. 좀 쉬어줘야. 왜냐면 너네가 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못 쉬고 하니까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좀 쉬고 그러고 나서 공부를 다시 마음 잡고 하면 그리고 그때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가 들어가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나는 중간에 그런 거를 안 하기는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는 거야. 좀 그런 걸 가지라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한 번 정도 좀 하다가 번아웃이 와요. 좀 안 쉬어주면 번아웃이 와. 근데 나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얘기해 주겠지만 나한테는 오히려 군대가 그래서 나는 쉼이었어. 그냥 군대는 다른 걱정 안 할 거 없이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돼. 그러니까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어. 군대 가면 바보가 돼 사람이.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걸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아무튼 나중에 대학 가면 이렇게 쉬고 놀 수 있으니까 좀만 더 우리 고등학교 때 힘내서 1,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 알겠지? 그런 거니까 좀만 힘내서 우리 3년, 2년 반. 2년 반만 버티면 2년 반만 버티면 너네 수능 봐. 이제 5월이니까 11월에 수능 보니까 2년 반만 버티면 수능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대학 가면 2년 놀 수 있으니까 그리고 휴학 가자면 3년 놀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때가 제일 행복해. 막 고등학교 때가 좋다, 중학교 때가 좋다 이렇게 하지만 대학교 1, 2학년 때가 짱이야. 뭐라고도 안 해, 부모님이. 뭐라고도 안 해. 그래갖고 그때 많이 놀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만 참고 합시다. 아무튼 봅시다. 58번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래. 어떻게 하자?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방정식을 수직선에 나타내자. 그러면 얘 계산해 보시면 얘 넘기면 2x고 4니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얘 넘기면 6x가 넘어가서 4x니까 넘기면 x는 4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쓰는 거야. 또 수직선상에 나타내보자. 그럼 쟤는 2보다 크대요. 이렇게. 그럼 얘가 작거나 같다니까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치?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정수가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2개를 쓰라고. 3, 4겠지 당연히. 맞죠? 그 대신 5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겨야겠네. 그러면 얘는 4분의 a 플러스 1인데 여기 있네. 그러니까 뭐다? 4와 5 사이에 있겠구나. 그래 놓고 등호 판단해 주시면 4랑은 같아도 되고 5와는 같으면 안 됩니다. 왜? 색칠되어 있으니까. 5와 같아지면 5를 포함하면서 3개가 돼버리죠, 정수가. 그럼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4 곱해서 a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맞춰서 그거를 수직선에만 나타내 주시면 어차피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60번도 한번 볼까요? 60번? 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보시면 3x를 반대로 넘겨보면 5x와 빠지면서 2x가 될 거고 2로 나누면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넘기면 3x고 2니까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a 플러스 2보단 크다. 그랬을 때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합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해라. 그럼 얘도 적는 거야. 일단은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3 있고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어딘가 있을 거잖아. 맞죠? 그럼 적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정수는 2 있고 1 있고 0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어디까지 가야 돼? 마이너스 3까지 가야겠네. 그래야 다 더했을 때 합이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4는 밖에 있어야겠네.
그러면 얘는 어디 있으면 되겠네? 얘는 요렇게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겠다? 3분의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면 될 거고 등호 판단해 주시면 여기 뚫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4와는 같아도 된다. 왜? 같으면 마이너스 4는 어차피 포함 안 할 거니까. 그치만 마이너스 3과 같아지면 마이너스 3이 없어져 버려. 그럼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가지고 a 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19번까지 19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9번. 네, 61번 볼게요. 목이 잠기냐? 61번에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n개의 상자와 m개의 공이 있다. 각각의 상자에 공을 3개씩 담으면 4개의 공이 남는다. 그러면 박스 몇 개인지 모르잖아. 맞죠? 그럼 내가 박스의 개수, 상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한 번 더 볼게. 상자의 개수를. 그럼 어떻게 돼? 그 상자에 x개의 상자에 3개씩 담았더니 공이 4개 남는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공을 4개씩 담으면 공이 1개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는 2개다. 그럼 전체 상자의 개수가 4개니까 2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는 상자가 몇 개겠네? x-2개겠네. 맞죠? 다시 봐봐 얘들아, 상자가 x개가 있어. 그런데 1개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가 2개야. 그럼 들어있는 상자의 개수는 x-2개겠죠? 몇 개씩 들어가 있다고? 4개씩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 2개가 같겠네? 라고 쓰면 얘가 부등식이야? 그냥 얘는 방정식이고 그럼 x값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지금 x가 아니라 n개라고 돼 있구나. 뭐 x자리에 뭐 n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차피 뭐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여기서의 함정이 무엇이냐? 보시면 공이 1개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잘 봐. 내가 만약에 상자가 5개가 있다라고 쳐볼게. 그 5개 중에 마지막 2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앞에서부터 채워 넣는 거야. 여기다가 4개 집어넣고 여기다가 4개 집어넣고 여기다가 4개 집어넣었어. 그러면 공이 12개 있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이 쭉 집어넣다가 마지막 상자에 2개만 집어넣었어. 그럼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있는 거잖아. 이래도 이 말을 성립하는 거 아니야? 얘는 1개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 아니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1개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건 말 그대로 비어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상자, 즉 2개가 비어있으면 세 번째 상자는 꼭 가득 채워져 있을 필요는 없다.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야? 얘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 즉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다. 그치만 몇 개만 들어있을 수 있는 거야? 최소 1개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몇을 빼야 돼? 4의 x-2에서 몇을 빼? 3을 뺀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1개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4개가 가득 들어가 있는 경우. 얘는 그 중에 3개가 빠진 경우. 해서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계산해보시면 얘는 4x에 마이너스 11이고 계산하면 x는 15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는 4x 마이너스 8이고 그럼 계산하시면 x는 1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12부터 15죠. 뭐 x가 이제 문제에서는 n으로 바뀌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상자의 개수는 최소 12개부터 최대 15개다. 근데 우린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12개일 때 보시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62번 똑같은 거거든? 62번 똑같은 거야.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 풀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나 지금 몇 시야? 볼까요? 맞다. 얘들아, 감기 조심해. 요즘 감기가 엄청 독하대. 요즘 감기 한 번 걸리면 진짜 안 난대. 알겠죠? 얘들아, 감기 걸렸니? 그럴 것 같아. 너 벌써 그런 걸 느끼니? 나중에 나이 들면 또 그런 거 느껴. 아, 뭔가 내일 아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어. 나도 그러면 그냥 약 먹고 빨리 자는데. 아무튼 62번 보시면 학생 A를 포함해서 총 N명이 있는데 그 N명에게 두 자루씩 나눠줬더니 11자루가 남는데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 N명에게 두 자루씩 나눠줬더니 11자루가 남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학생을 제외한 N-1명에게 4자루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4에 N-1 이렇게 되겠죠? N-1명에게 4자루씩 나눠주고 마지막 남은 볼펜을 모두 A에게 줬는데 A는 1개 이상 3개 이하를 받겠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개 받아.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볼펜의 개수가. 맞지? 요만큼은 이미 다 나눠준 거고 남은 개수가 1개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또 4에 N-1개를 나눠주고 A가 몇 개를 받아? 3개 이하를 받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얘가 볼펜의 개수니까 얘가 M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얘는 4n-4니까 마이너스 3 될 거고 넘기면 2n은 14보다 작거나 같다, n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n-4니까 마이너스 1 될 거고 계산하시면 2n은 12보다 크거나 같다, n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n은 6부터 7까지인데 최대값이니까 n은 7이겠네요. 그 다음 m은 그럼 여기다 7 집어넣으시면 14, 11이니까 2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3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